반갑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4쪽에서 67쪽입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은 어땠나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낮아진다고 했고요. 또 동부지역 바닷가의 주요 항구 대도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또 일본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입니다. 4개의 큰 섬과 3,000개가 넘는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습하고 비와 눈이 많이 온다고 했어요.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이고 화산이 많고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태평양 연안의 공업지역 발달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 태평양 큰 바다로 수출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업지역이 이쪽 태평양 연안에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입니다.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고요. 냉대기후가 널리 나타납니다. 동부는 고원이나 사닥지대가 많고요. 그 다음에 서남부는요. 평원이 발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구가 이렇게 평원이 발달하고 이제 유럽에 가까운 서부 지역에 좀 집중되어 있다라고 배웠어요. 또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공부할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웃나라의 언어 생활을 비교해 보고요. 두 번째, 이웃나라의 식생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나라의 전통 가옥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좀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의 전통 가옥입니다. 굉장히 좀 비슷하죠?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데요. 왜 이렇게 비슷한 걸까요? 자, 그 이유를 알아볼 건데요. 이웃 나라의 언어 생활을 먼저 비교해 보면서 선생님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표지판이에요. 김유신 장군 성지고요. 중국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일본 표지판이죠.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일단은 무엇을 쓰고 있죠? 그렇죠. 모두 다 한자를 사용하는 나라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과 대한민국은 한자를 사용하는 나라들이고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간판이 더욱더 비슷해요. 한국보다는. 왜냐하면 일본이 한자를 병원형한 가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발음은 어떨까요? 이렇게 우리가 약을 한번 들어볼게요. 양약자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은 이렇게 쓰고요. 일본은 이렇게 써요. 비슷하게 좀 쓰는 것 같은데 발음은요. 중국은 야오예요. 야오. 그 다음에 일본은 쿠스리. 요렇게 읽습니다. 좀 발음이 조금씩 다르죠. 자, 우리나라는 한글로 한자를 읽기 때문에 한자를 직접 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죠.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한자 문화권에 속한 까닭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어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교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웃 나라죠. 그래서 한자 문화권이 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전통 가옥의 모양이 비슷했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교류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쓰는 문자라든지 그리고 전통 가옥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비슷해졌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어떨까요, 여러분? 러시아는 너무 넓어서 유럽 대륙에 영향이 있습니다. 자, 먼저 유럽의 그리스 문자인데요. 러시아 문자와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좀 비슷하죠? 자, 러시아는 유럽의 그리스 문자의 영향을 받았고요. 알파벳처럼 대소 문자가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 보면 우랄 산맥이 있죠. 우랄 산맥을 경계로 동쪽은 아시아, 서쪽은 유럽이라고 했는데요. 이 모스크바, 그러니까 러시아의 수도도 여기 서부 유럽 쪽, 모스크바도 이 유럽 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원과 산맥이 우거지고 좀 기후도 좀 많이 춥고 시베리아 같은데 그런 데보다는 평원이 발달하고 기후도
냉대와 온대가 적절히 섞여 있고요. 이런 유럽에 서남부 유럽에 많이 이렇게 인구가 살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는 아시아보다는 유럽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언어는 주변의 다른 나라와 교류하며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이웃 나라의 문자가 우리나라와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이웃하는 중국과 일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한자 문화권이 된 거고요. 러시아는 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유럽 쪽의 영향을 훨씬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언어가 다른 거죠. 두 번째, 이웃 나라의 식생활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어느 나라의 젓가락 들을까요? 먼저 중국, 한국, 일본입니다. 그러면 이 젓가락의 소재는 어떻게 될까요? 나무고요. 중국은. 한국은 금속이고요. 일본도 나무입니다. 자, 중국 젓가락은 좀 길고 뭉툭하죠. 끝이. 그리고 일본은 어때요? 끝이 뾰족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자, 먼저 우리나라 식생활부터 살짝 살펴볼게요. 이렇게 집는 반찬들이 부피가 크고 무게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절인 김치처럼 절인 음식이 많고 국 종류가 많기 때문에 국물이 스며들지 않는 금속 젓가락을 좀 사용해요. 그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둥글고 큰 식탁에 빙 둘러앉아 음식을 한가운데 이렇게 놓고 먹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에 앉은 사람이 반대편 음식을 먹기에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젓가락이 일단 깁니다. 반대편에 반찬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또 중국 음식들은 뜨겁고 기름진 음식들이 많은데요. 그런 음식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끝이 뭉툭하게 생긴 거예요. 일본은 그럼 어떨까요? 섬나라 특성상 쉽게 녹슬지 않는 나무로 젓가락을 만듭니다. 그리고 생선 요리가 많아서 가시를 편하게 바를 수 있도록 젓가락 끝이 뾰족뾰족한 거예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빵을 주식으로 하고요. 또 포크, 나이프, 숟가락 등을 사용해서 식사를 하고요. 추운 날씨 때문에 차례로 음식을 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음식을 내면 다 식어버려서 맛이 없어지죠. 그래서 차례대로 이렇게 음식을 내는 코스 요리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자, 먼저 샐러드, 스프, 그 다음에 메인 요리 나오고 후식 이렇게 차례대로 따뜻하게 금방금방 내죠. 자, 그러면 식생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생활 모습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바로 이웃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예부터 서로 오가며 자연스럽게 문화를 주고받았고요. 하지만 자연환경, 역사, 사람들의 생각들이 달라 각각 서로 다른 고유한 문화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영토의 대부분이 아시아에 속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럽에 가까운 서부 지역에 살고 있고요. 언어나 음식 문화 등 생활 모습이 아시아보다는 오히려 어디에 가깝다 했어요. 유럽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아서 유럽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이웃나라 사람들은 새해 첫날 무엇을 할까요? 우리나라는 나이와 복을 삼키는 의미로 떡국을 먹고요. 세뱃돈을 주고받아요. 그러면 이웃나라의 새해 첫날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나라와 어떤 점이 비슷하고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춘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설날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춘절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중국어로 도착하다 다오의 발음과 거꾸로 다오의 발음이 같아서 복을 거꾸로 해서 붙여 놓으면 오히려 복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복복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문 앞에 붙여 놓는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복이 들어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불꽃놀이나 월병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세뱃돈 문화는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그리고 춘절에 복을 싸서 먹는다는 뜻으로 만두를 먹기도 해요. 일본의 오쇼가스입니다. 지금 신사나 절에 이렇게 새해 인사드리러 왔죠. 그런 모습이고요.
오세지 요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음식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음식들이 보이죠. 그 중에 새우는 장수하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뱃돈 문화는 중국이나 일본 모두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또 떡국을 먹는데 우리나라 떡과는 좀 형태가 달라요. 일본은 아침 식사로 떡국을 먹지만 이렇게 존이라는 이렇게 큰 떡이죠. 이런 떡국을 먹고요. 또 세뱃돈 문화는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러시아의 노비고트입니다. 새해죠. 자, 지금 러시아 국가 연주와 불꽃놀이로 새해 시작을 알리고요. 또 샴페인을 터뜨리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스카이랜턴이라는 이런 소형 열기구를 띄워서 소원을 비는 풍습이 생겼다고 해요. 자, 이웃나라의 새해 풍습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풍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새해를 축하하고 복을 기원하는 마음은 모두 비슷합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웃나라 생활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이웃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까요? 했어요. 선생님이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양한 이웃나라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고유하게 발전한 것이므로 다른 나라 문화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과제 안내하겠습니다. 늘 해오던 노트 필기 해오시고요. 생각이 필요한 질문과 답 2개를 노트에 만들어 오세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의 교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